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성인가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차 시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과 각각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인터넷 중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은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유형의 인터넷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혜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혜박입니다. 인터넷 중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은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곁에서 오늘을 사는 A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침에 핸드폰 알람으로 잠을 깨우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새로운 뉴스들을 검색하고 대문간에 나온 뉴스들을 보고 관련 검색어들을 검색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죠. 지각을 면하기 위해 서둘러 라디오를 들으며 출근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일방적인 청취가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라는 것이 있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죠. 버스 시간을 검색하고 즐겨 듣는 방송의 DJ에게 의상에 대한 조언도 하고 방송 사연에 대한 댓글을 달며 출근을 합니다. 일터에 도착하면 업무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메신저와 메일들을 체크하죠. 또 짬이 나면 게임 커뮤니티에 들어가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답니다. 점심을 부지런히 먹고 얼른 자리로 돌아와 주식, 쇼핑, 실시간 뉴스 등 정보 검색을 하며 물론 아침 뉴스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검색도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소식들을 샅샅이 검색합니다. 오후에도 업무 틈틈이 띄워놓은 메신저 창으로 대화방을 들락날락하며 업무를 본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왔네요. 퇴근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A씨의 하루 일상을 미니 홈피에 게시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길드의 약속 시간을 기다립니다. 길드에 들어가서 함께 게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에 대한 대화를 하며 게임을 하니 벌써 12시가 넘어가죠. 아쉽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컴퓨터를 로그아웃합니다. 네, 직장인 A씨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많이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A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직장인 A씨와 별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끼어있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져 중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은 중독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터넷에 중독됐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중독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인터넷 중독 유형에 속할까요? 인터넷 중독의 유형이란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다가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게임 중독, 음란물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음란물 중독, 관심 분야가 아님에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 검색에 매달리는 정보 검색 중독,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이버 관계 중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들을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중독은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20, 30대 성인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유형으로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음란물 중독은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음란 채팅을 하거나 음란물 등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보 검색 중독이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해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지식과 정보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자체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관계 중독은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해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채팅에 중독이 되면 문자 혹은 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해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 중 커뮤니티 중독은 특정 사이트의 과도한 이용을 말하는데 대체로 게시물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이들은 특정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방대한 숫자의 회원들과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클릭해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 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게임을 과도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인관계가 소홀해지며 심각할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컴퓨터를 치워버린다던가 PC방 근처로는 안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지만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맴돌고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그러한 불안을 잊기 위해 다시 게임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게임 중독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게임 중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대인관계가 활발한 편이고 게임도 친구들이나 동호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게 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은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괴로움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인데 이들은 흔히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인관계가 거의 없고 사회활동이 매우 적어 한번 게임에 빠져들면 빠져나올 줄을 모르죠. 대개 우울증이나 자존심 저하, 열등감 등의 심리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더욱 게임에 몰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러한 게임 중독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하지만 차츰 많은 시간을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친구 관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게임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해보지만 점차 이러한 노력도 포기하고 몇 날 며칠을 PC방에서 살면서
잠도 안 자고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독이 되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 능력이 떨어져서 현실 세계에서의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게임을 통해 사람들은 단지 게임에 중독될 뿐 아니라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이머는 한 게임을 마치면서 수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수만 명이 죽는 전투를 치르는 게이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폭력적 계획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 죽이는 것이 화면 위의 병사들이 아니라 그 병사를 조종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 너머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게임 패밀리들 간에는 오프라인 패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러한 게임 중독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와 대립하며 현실에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게임 속에서의 자기, 즉 게임의 캐릭터를 진정한 자기로 인식하는 사례들은 이제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중반의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포기한 채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쉽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타입보다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갈등, 열등감 등을 게임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중독에도 쉽게 빠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우선 게임에서는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 외모, 성격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이 게임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 성취가 증가할수록 더욱 높은 게임 목표를 정하고 더 깊이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게임 속에서 많은 권력과 추종자를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는 친구 한 명 없이 외톨이나 왕따로 지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 게임 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 즐겁지만 일상생활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한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면 일단 중독의 초기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하기와 같은 식으로 시간표를 짜면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이외에 자신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모든 사회활동에서 소외되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져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갈등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하에 개개인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적 갈등이나 고민, 괴로움을 파악하고 이것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때 주변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음란물과의 접촉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성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폭력이나 해킹의 동기가 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대체로 지속적으로 음란물에 접근하고 밤새도록 보고 낮에 졸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립을 하기도 하죠. 또한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음란물을 보고 나선 연상작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성충동의 증가를 경험하기도 하며 비정상적인 내용의 설정이 대다수인 음란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며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음란물 중독이 생길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공간은 개방되지 않았던 음란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이성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상에서는 과감하게 이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라인에서는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이성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이런 인터넷상의 과감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현실의 이성보다 온라인상의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과감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어쩌다 만나게 되는 오프라인상의 이성들에게도 온라인상의 이성 상대에게 원하던 반응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 가상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화상 채팅방의 경우 사이버 섹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이런 장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음란물 중독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가상 공간인 사이버 세계에서 성의 분출구를 찾으면서 사이버 섹스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을 은밀하게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과 폐쇄 공간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 내 모습이 아닌 사이버 에고로 위장된 나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성욕구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는 성을 분출할 수 있고 은밀히 성적 호기심을 풀 수 있다는 이 같은 사이버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랍니다. 한편 인간 성감의 90%는 대뇌의 상상으로 작용하며 그 나머지는 10%가 신체적 감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사이버 섹스를 즐기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가학증도, 도착증도 아닌 인간적 판타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상상하던 성적인 공상의 세계를 반쯤은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란물 중독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과 한국성의학연구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이버 섹스에 빠지는 이유로 사이버 섹스가 인간이 가지는 성적인 환상이나 요구들을 안전하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쉽게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 성적인 욕구가 먼저 시각적 흥분을 통해서 자극되기 때문에 더욱 음란 사이트나 사이버 섹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 섹스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힘들고 대인관계도 회피하게 되어 자기 안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는 곧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제 무분별한 음란물 시청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감 잡으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의 두 번째 유형인 정보검색 중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검색 중독이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해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의미한 웹서핑,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찾는 데 몰두하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에 2번 이상 여러 뉴스 사이트에 가서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고 흥미로운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 읽기도 하죠. 무사평탄한 날의 경우 이 시간은 10에서 20분 내외이지만 화제가 많은 날은 한두 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정보 검색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을 보일까요?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본 인상 깊은 것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편집하리라 생각하지만 결코 실행에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결코 자신이 당초 마음먹었던 방향으로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정보 수집 중독은 홈페이지 중독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블로그를 퍼온 글들로 가득 채우는 경우, 자기가 쓴 글과 사진 등으로 위장하고픈 욕구보다는 정보 수집욕으로부터 발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좋은 글이나 그림 등을 모아둔 자기만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으나 점차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모으고 때로 원작자가 아닌 퍼온 사람이 만든 것으로 착각하고 칭찬해주는 경우가 생김으로써 이 칭찬에 중독된 나머지 이후에는 퍼온 것임에도 자기가 만든 컨텐츠로 오해받기 쉽도록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검색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전에 무엇을 검색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어느 수준까지 검색할 것인지 정하고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보가 왜 궁금한지, 무엇이 알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탐색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무분별한 정보 검색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사이버 관계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인터넷 관계 중독의 사람들은 채팅, 네트워크 게임, 동호회 활동, 전자우편 교환과 같은 상호작용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현실의 삶이 아닌 또 하나의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죠. 오프라인에서는 소심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머머동 불도저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네트워크 게임에 빠져 있지만 사이버 관계 그 자체를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채팅 중독과 메신저 중독입니다. 그냥 채팅 혹은 메신저는 수다지만 이들의 채팅 혹은 메신저는 새로이 사는 삶인 것이죠. 새로운 아이디를 정하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나로 실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는 현실의 나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온라인상의 나에 빠져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혼동이 되고 점차 그 증상이 심해지면 현실의 나가 무너지면서 점점 채팅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컴퓨터를 꺼야 할 상황에서도 1분만 더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중독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메신저로 잡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등에 필요한 대화 상대 외에 항시 접속하고 있는 대화 상대가 30명 이상이죠. 이들은 채팅을 하느라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일주일에 3일 정도 되며 동시에 메신저나 채팅창을 3개 이상 띄우고 채팅이나 메신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차례 이상 대화 상대들의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러 갈 때에도 메신저 창에 자리 비움이나 식사 등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 자신에게 말 거는 것을 놓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루 한 차례 정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닉네임을 바꿔줍니다. 쪽지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창을 켜두고 이동 중에는 메신저나 채팅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켜놓죠. 만약 자신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메신저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커뮤니티 중독이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삼아 보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의 컴퓨터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커뮤니티 중독은 자주 번개 등의 모임으로 발전하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기 위한 자료를 찾고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뭘 올리면 좋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죠.
즉 인터넷을 하건 못하건 언제나 인터넷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증세로는 조회수나 댓글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생각 없이 업데이트를 하며 막연하게 인기 있으면 좋겠다 정도를 기대한다면 아직 초기이지만 인기를 끌기 위해 나름대로의 여러 비책들을 터득하고 활용 중이라면 이미 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 사이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게시물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방대한 숫자의 회원들과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타입이 이에 속합니다. 전문가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세요. 하단의 전문가 해결 방안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로 된 해결 방안도 확인해보세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인터넷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만이 인터넷 중독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관계 중독들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한층 위축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들 때마다 다른 자기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진짜 나는 사라지고 온라인상에 누구인지도 모를 나만 남아 인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왜곡되고 감추어진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성관계를 지향하고 변태적이고 위험한 성관계만을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대문간 뉴스들을 하나씩 클릭하고 그 관련 기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보 검색이 바로 검색 중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자 검색창에 들어왔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았으면 미련 없이 검색 사이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인터넷 사용을 내가 조절할 것인가? 인터넷에게 내가 조정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 유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